내일 온 녹화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실적 확인하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미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네. 낮을 걸로 예상이 되죠. 예, 뭐 한 7천억 원 정도 이게 이제 증권시장의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평균치인데 작년 1분기 때 14조 원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익이 많이 한 90% 이상 줄어드는데 근데 되게 이례적으로 보이시잖아요. 또 이게 1년 만에 95% 줄어드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반도체에서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원래 이 비즈니스 자체가 벌 때 왕창 벌고 또 나빠질 때 왕창 나빠지는 그런 비즈니스, 진폭이 큰 비즈니스니까요.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여기저기 뭐 너무 간섭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가 300조 원 투자한다면서요. 뭐 어쨌든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중국에도 멀쩡한 공장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뭐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익숙한 경제적인 사이클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진 게 그렇죠.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이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미중 갈등 과정에서 반도체가 뭐 어떻게 될 거냐가 뭐 장기적인 반도체 주가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변수고 뭐 이게 뭐 경제 요인이 아니니까 뭐 우리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완충 장치 같은 것들을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미중 간의 갈등이에서 막 불똥이 튀는데 전 이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반도체는 높다고 보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아주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뭐 굉장히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싸워도. 네. 근데 반도체는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2015년 즈음에 중국에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중국의 산업진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이오도 하고 뭐 자율주행차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하는 거를 우리가 2025년까지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는 반도체는 우리가 하기 힘들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거는 정말 중국의 급소를 잘 찌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고 또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이 중국이고 또 중국은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회사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여러 면에서 좀 이제 굳이 따지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럼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법안들 보면 물론 반도체는 칩스 액트라 그래서 반도체법을 따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일관성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에 그 IRA에서 그 2차 전지 관련한 원산지 규약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지도 않았는데 껴줬죠. 뭐 껴주고 네. 또 그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어떤 높은 사양의 장비 이런 것들을 금년 10월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얼마 뭐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지금 참 저는 좀 뜬금을 잡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반도체 업체에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거는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였는데 중국에 지난 2월 말에 나온 거는 그 얘기는 뭐 없고 뭐 10년 동안 뭐 5%까지 뭐 생산량을 늘리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증산하지 마라. 뭔가 이제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에게 반도체 주식은 제 생각엔 좀 좋은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 주주들에게요? 그럼요. 돈을 많이 벌. 저는 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비즈니스의 특징은 돈을 많이 벌면
좀 유보시켜 놓고 궁극적으로 주주들의 배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면 대규모로 투자해야 돼요. 맞아요.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렇죠. 근데 투자 자체가 또 실적을 망가뜨립니다. 효율이 좋아진 고사양의 반도체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또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전년 동기비익이 막 90% 줄기도 하고 SK 하이닉스는 뭐 적자 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때 사이클이 굉장히 좋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운 사이클을 겪으면서 한 10수년 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뭐 10대 개 됐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로 과점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새로운 설비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장은 장기적으로 저는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까지는 결국 이제 미국이 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런 그 고사양의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인데 뭐 일본이야 뭐 애초부터 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법은 나오니까 뭐 알아서 그냥 미국 뜻에 맞춰서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너네 이러면 돼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미국 쪽으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미국이 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명백한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파괴적으로 10월 이후 안 돼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중국의 반도체를 공격하고 싶은 그 미국의 심정을 이해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완충 기간들을 많이 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오랜 기간, 장기간 투자를 할 때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안전한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주, 두 주씩 네. 내가 한 달에 매달 네. 사서 모은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센터장님이 반도체 주식은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아니.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해석해야 비즈니스의 될까? 속성이 그런 아, 거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작년 1월인가요? 작년 1월이죠? 재작년 1월인가요? 작년 1월이네요. 네. 소위 뭐 구만전자, 예. 재작년 1월이군요. 네. 구만전자에서부터 지금 뭐 5만 원대에서 6만 원 있는데 이 주가 사이클 또한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 반토막 난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즈니스 사이클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겠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런다. 이런 보장은 전혀 할 수 없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삼성전자야말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번 거예요. 그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내가 주식 사자마자 30-40%뭐 그런 적은 거의 없고 대체로 사면 한 40-50%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게 많았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은 뭐 별로 예외 실적이나 주가라든가 반도체가 보여주는 극심한 네. 사이클의 변동을 실적도 반영했고 주가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정학적인 어떤 긴장이 없다 그럼 지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작년보다 반도체 주가 훨씬 더 안전한 가격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이제 그런 그 경제 외적인 비즈니스 외적인 불확실성은 정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뭐 한국의 정치가 혹은 한국의 뭐 관료들이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가 중요한 시대가 됐네요. 중앙은행도 중요하고. 그럼요. 지금 관치 자본주의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관치 보면. 자본주의. 네. 삼성전자 요즘에 이 삼성전자 다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삼성전자 괜찮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최근에 AI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흐름을 타고선 야 AI가 이렇게 대단한 거여서 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야 그럼 결국은 반도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 호재잖아요,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뭐 꼭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잘 보시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투자가 늘어난다. 이때는 반도체 주식을 팔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군요. 투자는 돈을 반도체 회사가 투자하겠다. 네, 계획 나오면은.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하거든요. 네.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 결국 반도체는 공급 사이클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순간 수요에 대한 아주 장밋빛이 있을 때 기업은 투자를 하니까 그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주 장밋빛이고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사이클은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떨어지고 마진이 나빠지는 게 모습이고 그리고 감산한다 그러는 거는 정말 나쁠 때 감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제 2, 3위 업체인 SK 하이닉스 감산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 감산하고 있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실질적 감산을 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주장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한 공정이 뭔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되면 그거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산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바닥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또 그것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업황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이 조금 더 바닥에 가까운 시기가 아닌가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감산은 얼마나 어려우면 감산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도체가 느끼는 체감과 얼마나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좋아 보일 때가 피크고요. 가장 나빠 보일 때가 경험적으로는 바닥인 경우들이 많아서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업황 사이클로 보면 지금 수요가 아니고 지금 뭐 그 AI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건 제 생각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뭐 어떤 것 더 많이 점프하느냐 완만하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AI는 수요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수요는 별로 물론 수요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